일어나 일어. 목소리가 훨씬 활기찬데요. 네. 방금 전에 마이크 미스로 다시 재녹음하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몇 회라고 그랬죠? 148회입니다. 예. 사실 방금 전에 이게 올해 첫 회인 줄 알고 말했다 실수해가지고 다시 녹음했는데 우리 방송을 계속 청취해 오셨다면 신용호 팀장이 저번에 이제 좀 중소형주 장이 올해 좀 화려하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연말 연초 시리즈 종목들 내놓고 막 여러 가지 또 종목들 왜 세일했었는데 성과가 좋은 편인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할 때는 장이 좋아서 그런 거지만 그렇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페이북 같은 데서도 자주 언급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AD 테크놀로지라고 어제 IR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엄청 사람 많이 왔죠. 왔었고 아마 듣고 가신 분들은 이해를 잘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그걸 나름대로 시장에 처음 소개를 했었고 했는데 여하튼 뭐 그런 식으로 좀 좋은 종목들 발굴해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녹음할 것들은 이제 종목들만 너무 녹음하고 사실 요새 코멘트가 좀 많이 나와서 모니터링에 좀 그런데 오늘 내용 좀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염동창 애널리스트가 항상 시즌 프리뷰를 하는데 아이디어도 같이 담겨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 이따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잘 들으시고 올해도 시장에 대해서 뭐 그래요. 뭐 시장의 지수가 얼마냐, 뭐 매크로 이슈 이런 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원래 수익률 게임 벌어질 때 굉장히 뭐 바텀업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하면 정말 먹을거리가 풍부한 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니까 이베스트와 함께 하시면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쌤 임조입니다. 퀀트 염동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요일 댓글 담당 프로 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저번에 중소형주 했는데 한 분이 뭐 역시나 그 중소형주 그 김한경 애널리스트랑 정우식 애널리스트 너무 일희일비 하지 않고 방송대로 그냥 보이는 것만 믿고 그렇게 보고서를 써줘서 더 신뢰가 간다. 그렇게 장이 지금 올라서 그렇지 뭐. 또 빠지면 또 뭐 별거 다 달리지 뭐. 그리고 여기 염동찬 의원이 오셨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는 했는데 그 댓글에 그 연말에 ETF 관련해가지고 포스가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요? 난리? 진짜 난리였어요. 난리 그 정도야? 정말 많이 정도였나? 아니, 그러니까 다들 뭐 아주 많이 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댓글 안 다시겠는데 소액으로 그래도 점심값 잘 벌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네요. 저도 점심값 벌어서 스시 먹었어요. 감사하다고. ETF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우리가 그나마 웃으면서 녹음했잖아요. 동차 있으면 참 뻔한 건데들 안 하잖아. 그렇죠. 모르는 분들 꽤 있으신 것 이제 같아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 이제 올해도 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불안해. 이제 망했다. 그리고 그 이제 오셨으니까 댓글에 제가 달긴 했는데 세금 그때 한번 하셨잖아요. 그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만 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이제 3억으로 줄잖아요. 그게 한도가 그게 가족 합산으로 다 되는 건지 그리고 국내 이제 통합과세 한다 그러잖아요. 뭐 모든 그 상품에 대해서 그게 이제 올해부터 진짜 시행이 되는 건지. 네네네.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대주주 범위가 이제 3억으로 줄잖아요. 뭐 내년이긴 하지만 그 대주주에 대해서 가족들이 포함됩니다. 근데 이게 대주주의 범위에서도 이제 일대주주, 지배주주가 있고 그 밑에 그냥 일반 대주주가 있잖아요. 일대 지주주 같은 경우에는 좀 범위가 넓어요. 4촌인가 6촌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까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대주주는 이제 배우자랑 직계존비속까지만 이렇게 범위가 돼요. 하여튼 배우자는 무조건 합산이에요. 어쨌든 대주주 할 때 그 금액은 3억이 넘는 거에는 본인 것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이렇게 자식들, 부모님, 직계존비속이면 그렇게 되죠. 이게 이 부분까지 합쳐서 합산한다. 이게 첫 번째 답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융소득 통합과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행은 아니고요. 내년부터 시행인데 올해는 일부 시행입니다. 일부 시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요.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양도차익과세 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3억, 아니 지금은 뭐 좀 더 높죠. 그 대주주로 분류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양도차익과세를 내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해외에서 수익이 있으시면 그거는 합산해서 냅니다. 올해는 그것까지만 시행이고요. 뭐 배당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는 거는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고 그거에 대한 안이 7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본론 들어가시죠. 네. 4분기 뭐 4분기 실적 중요하진 않잖아. 4분기 실적 안 나오는 거 다 알죠? 뭐
최근에 1월 달에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적 약간 기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4분기 실적 보고 오른 거는 아닐 거예요. 4분기 실적은 당연히 안 나올 거고 뭐 삼성전자도 이렇게 난린데 4분기 실적으로는 뭐 YOY로 마이너스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4분기 실적 기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 가지예요. 키워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계절성, 두 번째는 1월 효과, 세 번째는 반도체 이외 투자 아이디어.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반도체 이외 투자 아이디어는 모닝 미팅 때 반론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도 IT만 봐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있었어. 뭐 근데 사실 이쪽이 좋아. 아이디어 되게 좋은 거예요. 네네. 아니 뭐 반도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반도체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다 알아요라고 하는 게 나으니까. 네, 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계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거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4분기 실적은 항상 안 좋습니다. 한국은 뭐 98% 이상의 상장 기업이 12월 결산법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분기인 4분기에는 이렇게 좀 비용을 떨군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산 이렇게 상각한다거나 충당금 쌓는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는 뭐 비용이라든지 영업 외 그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4분기 실적이 분기 실적이 발표된 게 2001년도부터거든요. 뭐 2000년도에도 그 비교 공시 때문에 데이터가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 발표가 시작된 건 2001년도부터고요. 그 이후에 4분기 실적을 보면은 3분기보다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4분기에는 뭔가 예상 못한 비용들이 항상 나온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대비 실제치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항상 그거를 미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있으신 분들은 뭐 8페이지에 있는 그림 10번이나 11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나 덜 나오느냐라는 거를 이 그로스 이익 증가율로 보면은 굉장히 까마득해요. 영업이익 증가율 보면은 과거에 뭐 항상 뭐 올해는 30% 이상 나옵니다. 뭐 심했던 적이 2017년도에 뭐 67% 나옵니다라고 하는데 항상 그거의 절반도 안 나오죠. 그로스의 절반도 안 나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막 심할 때는 2012년도에는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90%였는데 YOY로 실제로는 0.6% 똔똔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로스가 안 나와요. 4분기 실적은. 이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상 못한 뭔가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애널리스트들이 뭐 추정을 할 때 이번에는 뭐 항목은 모르겠으나 예상 못하는 걸로 얼마가 튀어나올 겁니다.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추정치에 넣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계절적인 요인으로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덜 나온다. 이거는 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1월 효과인데 최근에 좀 시장 좋으니까 지금 1월 14일인데 1월 상반월에 실적이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1월 효과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언론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1월 효과가 뭐냐면은 뭐 서구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1월에 주식 수익률이 뭐 그 1년 중에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뭐 어디에서는 뭐 1월에 주식이 뭐 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서 상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데서는 뭐 1월의 수익률이랑 2월에서 12월까지의 수익률이 굉장히 비슷한 방향성을 보인다. 1월 성과가 좋으면은 그 해는 주식이 좋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언어멀리로 보면은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제일 잘 맞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 10월 말쯤 주식 샀다가 3, 4월에 주식 파는 거 그게 네. 세이 하딩이라고 옛날에 그 언어멀리 책 정리한 거 보면 네. 그게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농담처럼 말하는 게 하도 1월 효과하는데 구정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구정 저 직전에 샀다가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한국은 3, 4월이 진짜 좋아요. 내가 옛날에 언어멀리 현상 연구한다고 내가 맨날 한국 거 그거 다 해봤는데 잘 맞는 것 중에 하나 구정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가지고 구정 직전에 사. 맞지. 구정이라는 단어도 이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설날이라고 설날, 하는 거예요. 설날 이제 설날 다가 한 3, 4월쯤 팔면 네. 잘 맞았는데 올해는 약간 헷갈리는 게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자기 올라온 상태에서 설날을 맞이하면 그렇죠. 또 약간 헷갈리긴 해. 근데 이게
그래서 언어블리 현상은요 너무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면 잘 안 먹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코스닥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게 잘 모르는데 한 10월에 사서 4월에 파는 전략도 너무 많이 알려졌는데 또 이걸 짧게 이용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설 전에 직전에 샀다가 4월쯤 파는 4월 첫째 주 정도 파는 게 잘 맞았는데 이것도 뭐 많이 알려져가지고 뭐. 근데 뭐 1월, 2월 이때가 좀 주식이 좀 싼 게 좀 1월은 있는데 급락장도 많았어요.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게 왜냐면은 4분기 실적이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나오고 또 하나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양도소득세 내고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손실을 확정하려고 팔았다가 1월 달에 눈치 봐서 사는 수요가 있대요. 한국은 그 양도소득세랑 좀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 배당 주기 전에 보통 이렇게 이렇게 쳐놓은 거 있으면은 다 커버해가지고 주식 다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그러면 그 물량이 다시 숏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1월이 좀 강하기 힘든데 과거 성과로만 보면은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요. 9페이지에 있는 그림 13번 보시면은 1월 달에 최근 20년간 상승 확률이 65%고요. 2월 달은 55%예요. 맞아. 2월. 둘 다 반타작 이상은 한 거예요. 특히 1월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잖아요. 야 그러면은 이것만 봐서는 경험상 이렇게 1, 2월 주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반전은 10페이지에 있는 그림 17번입니다. 1, 2월 누적해가지고 상승 확률을 보면은 1년 중 제일 낮아요. 45%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1월 상승 확률이 65%고 2월 상승 확률이 55%인데 어떻게 1, 2월 합치면 45%냐? 이게 반전이 뭐냐면은요. 1월에 시장이 좋으면 2월에 좀 매도가 세게 나오고요. 1월에 좀 매도가 세게 나오면 2월에 좀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1월, 2월만 나눠서 본다면은 이걸 합치면은 각각은 플러스인 것 같지만 합쳐서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뭐 좀 어려운 말로는 심슨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부분의 결과랑 합산한 결과랑 전혀 엉뚱하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재밌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1월 효과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2월 달까지 이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그거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좀 무섭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뭐 1월 효과 이런 말 국내에서는 좀 강하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확률 자체도 막 굉장히 의미 있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진 않거든요. 2개월로 하니까 상당히 의미 있네. 왜냐하면 11월, 12월이 의외로 괜찮고 그렇죠. 그리고 이때 3, 같은 4월이 괜찮고 3, 4월은 정말 좋네. 3, 4월은 진짜 좋아요. 이것도 오늘 내가 밖에 녹음하다 보면 이게 우리 신중호 우리 최강 이크섭사 신중호 씨 나랑 오래 일했잖아요. 제가 그냥 언어멀리 현상 꽂혀가지고 별 책을 다 사왔었어. 그러니까 그 전에 가면 뭐 싱가포르 가면 그 오차드 스트리트 보면 거기에 많은 분들 혹시 싱가포르 놀러 가시면 오차드 스트리트 가시면은 거기에 다케시마야인가 뭐 일본계 백화점이 있어 거기에. 다케시마요? 다케시마야가 그런 백화점 있어. 거기에 서점이 있는데 경제 서적이 되게 많아. 아, 그 얘기 들었었는데 그 아직도 있어요? 있어. 근데 그래서 내가 전에도 놀러 가면 읽지도 않은 책 자주 사오는데 그 잘 모르서 막 사온 책 중에 언어멀리 현상 유명하지도 않은 책들인데 원서로 해서 이제 딱 영어를 제대로 보는 건 아니지. 그냥 그래서 요 데이터 그려볼까? 그 그림을 보면 알잖아. 근데 그 부분만 읽어보고 항상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내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하여튼 잘 맞는 전략 중에 하나가 그 하여튼 4월에 파는 전략인데 거기 재밌는 게 그 전에 한번 이렇게 어떤 전략이 잘 맞는 거냐? 10월서부터 한 2월 사이에 출렁일 때.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퐁 한번 할 때 사면 연간으로 봤을 때 그때 수익률을 거두면 나머지 기간은 좀 쉬어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전략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딱 특정월이 아니라 하여튼 3, 4월은 주가가 좋았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반도체도 한 4월쯤 해서 아주 좀 쉬었다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맨날 반복되니까 11월, 12월 되면 산타 랠리 얘기 나오고 지겹다. 1, 2월에 뭐 이렇게 좀 쉬다가 3, 4월 되면은 이제 좀 오르면 이제 5월쯤 돼서 세린메이 얘기 나오고 이것도 뭐 너무 맨날 이렇게 반복하는 잘 맞을 때는 한참은 참 잘 맞았는데 옛날에도 뭐 사실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아침에 썰트 MBO라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 고점 돌파할 때 선물 샀다가 그 돌파했던 가격 유지하면 한참 우리 트레이딩 할 때 저도
뭐 프랍 쪽에 있었으니까 하여튼 잘 맞았던 전략도 있거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게 안 먹히기 시작하더라고. 자동으로 막 걸어놓고 있는데 아씨 뭐야 맨날 손절이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너멀리 현상은 제가 좋아하는데 한국이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시작을 염 차장이 그 얘기 하는 바람에 하는 거야. 신기했던 것 중에 연말 그거였어. 네, 연말. 그거는 정말 확률이 높은데 안 해.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많이 알려진 것 같아. 올해 왜냐면 연초에 기관들 파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그렇고요. 이게 항상 듣는 그거 말씀드리면은 계속 맞았는데 올해는 틀리면 어떻게 처음으로. 맞아요. 약간 이렇게 그런 분들이 예.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인간이 참 희한할 정도로 바보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네. 야,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얘기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우리가 에디 테크놀로지 IR을 했잖아. 네. 아니 뭐 다들 그러는 거야. 뭐 그 전에 팔아야 된다는 거야. 호재 뭐 뉴스 그때 내가 속으로 아니 와서 들어보고 결정하라고. 난 내용을 사서 뭐 뉴스에 팔아야 된다고. 내가 들어봐라. 난 내용을 그래도 좀 아니까 괜찮은데 뭐 엔델 너무 소문나. 왜냐면 우리가 인기가 좋았거든. IR을 하는데 엔델 하는데 막 어제 북적 하더라고. 그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좌석을 갖다 20석밖에 안 줬는데 막 40명 50명씩 연락이 오니까 막 잘랐거든. 그러니까 소문이 그래서 올랐다. 근데 정말 웃긴 얘기인 게 그렇지 않다는 거지. 뭐 제일 싫어하는 뉴스 제가 현상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처럼 위험한 전략이 없어. 잘못 팔았다가 거기서부터 랠리의 출발적인 경우 많고. 그래서 어제도 웃겼던 게 이제 끝나고 나서 제 친한 몇 분이 오셔가지고 내 방에 들어왔었잖아. 네. 내가 그래서 내 방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뭐 좋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야 너 씨 오늘 들을지 모르겠다. 내가 하여튼 올드하게 그렇게 좀 하지 마. 내가 그랬었는데 이 얘기 왜 하지? 넘어갑시다. 오늘 제일 포인트는 이거야 이제부터. 네. 반도체 이외의 아이디어 찾기. 네. 이게 아침 모임 때도 우리가 콜 내용이었는데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네. 어떤 거냐면은요. 제가 최근 1년 동안 이제 섹터별로 수익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률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정말 놀라운 게요. 코스피를 이긴 업종이 IT밖에 없어요. 10개로 분류해가지고 코스피까지 11개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면은 IT 빼고 9개가 시장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정말 IT 그냥 우기면서 버텨오다가 최근 들어서 최영사들 좀 그래서 내가 연초에 한 3, 4월쯤에 반도체 쪽은 좀 줄이고 전자 쪽으로 이런 정도 톤을 얘기했는데 이제 시작인데 왜 이베스는 또 이러냐고 그래서 내가 아씨 이것도 뭐지 막.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종목별로 이렇게 보면은 반도체는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게 IT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친 IT는 너무 좋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나마 버텼었던 게 의류 쪽인데 수익률 1년 수익률로만 보면은 IT 경기 소비재만 플러스인데 이 두 개가 플러스니까 코스피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업종들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정말 피곤한 장세인 거죠. 이게 IT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지느냐 크게 지느냐 이게 확 차이가 나버리는 증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되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IT 사세요? 반도체 좋아요? 라고 얘기해봐야 이제 다 알아요. 그죠. 지금 이것 좋은 거 알겠는데 지금은 더 가냐 아니면은 이제 수익률 상승 약간 둔화되냐 미리 반영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지 실적이 좋다 안 좋다에 대해서 좋아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그러면 IT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느냐 이거를 좀 두 가지 아이디어로 정리를 한 거죠. 아이디어가 상당히 진짜 아이디어예요. 좋은 아이디어.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한국은 계절적으로 4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4분기가 성수기인 종목들도 있어요. 업종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내수주들이 그렇습니다. 내수도 그렇지. 네. 그 옷가게들 특히. 네, 옷가게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거 1년 중에 그 겨울에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도 있고 뭐 설 앞두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옷도 두꺼워지니까 단가가 비싸지잖아요. 이런 업종들 보니까 최근 한 3, 4년 동안 해가지고 1, 2, 3, 4분기 실적 중에서 4분기 실적이 제일 좋았었던 종목들을 골라보자라는 거죠. 거기 있는 종목들이 여기에 있는 뭐 10개 정도 되는 종목들이고요. 보시면은 대부분
유통이랑 의류 이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신세계, 신서계인터, FNF, 뭐 S&P 삼립, LF 카페24 이런 게 있고 그 이외의 기업들은 좀 있는데 약간 좀 걱정되는 것들도 있어요. 뭐 안랩이라든지 뭐 LF라든지 뭐 4분기 실적이 1년 중에 제일 좋기는 하지만 진짜 절대적으로도 좋냐?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은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 더존 비주온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좋기는 한데 여기 4분기가 특히 좋고요. 신세계 인터도 좋고 FNF는 JYP는 저번 연말 연초 시리즈에 우리 추천주였죠. 네. 그때 추천주 좋은 거 많이 했는데. JYP. 괜찮았어요. 괜찮은 거 많았어요. 신세계 인터도 우리 아침에 안진아 연구에 발표했는데 녹음은 내가 못하지만 최근에 계속 마이코라는 종목이고 좋은 거 많죠 이쪽에. 이쪽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분기 실적은 안 나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계절적인 요인이건 뭐건 이쪽은 실적이 잘 나오니까 눈에 띌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턴어라운드 종목입니다. 왜 턴어라운드냐? 삼성전자 주가가 왜 올랐을까? 4분기 실적이 좋았냐라고 하면은 뭐 예상보다는 좋았죠. 근데 YOY로 본다면은 마이너스잖아요. 더 좋았던 거는 이제 실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반대로 4분기 실적 안 좋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4분기 실적 안 좋은 상황에서 내년도 1분기, 2분기 실적은 4분기보다 좀 나아지고 3분기나 4분기가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좀 바닥이었었던 종목들,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한 게 바로 이 턴어라운드 종목입니다. 당연히 IT 업종이 많아요. 뭐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도 좀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종목들도 좀 은근히 있다는 거죠. 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약간 관심에서 멀어졌었는데 최근에 실적이나 주가 같은 경우 좀 돌고 있고 콜마 같은 것도. 그렇죠. 콜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반응을 하는 게 아까 최근에 주가 좋았었던 거는 반도체 아니면 소프트웨어였잖아요. 최근에 좋았었던 테마로 어떤 업종으로 들어오는 게 중국 소비주 쪽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콜마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소비주 개선, 뭐 중국인 관광객들 한국 온다, 뭐 이런 뉴스 나오기 전부터 실적 내년도에 좀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왔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양방으로 좀 좋게 이게 이슈가 있다면은 좀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 주가는 사실 조금 월요일 날 반응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 지금 슬슬 봐도 될 것 같다. 턴어라운드 스토리 4분기 실적이 아니라 2020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자라는 아이디어의 종목들도 지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어로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하나 재미있고 전략. 원래는 업종별 실적 다 봤었는데 그냥 우리 염노찬 연구원이 딱 말하고 싶은 거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일단 다 떨어졌습니다. 주정치는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별로 하나는 자세히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IT 업종이 좀 오른 거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했었던 거는 의류 업종이 계속 실적이 좋았었는데 추정치가 올라가다가 최근 3개월 동안 약간 좀 밀렸습니다. 추정치가 조금 떨어졌었다는 거 이것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좀 중국 관련된 여행, 엔터 이쪽들 최근에 좀 추정치 좀 올라왔었던 것들 주가 오르니까 이 부분은 좀 반영됐다는 거 이것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전에도 우리가 연간으로 좋게 본다고 했던 게 삼성전자, 카카오 그리고 중소형제는 동국지합 보냈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던 카카오, 뭐 네이버, NC소프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밑에 중소형주들 최근에 중국 관련 좀 올라오고 이게 단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물려 있거나 뭐 건설주나 이런 것들은 정말 최악인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현상이 바뀔 만한 어떤 실적 이번 실적 시에서 바뀔 만한 모멘텀은 안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4분기로는 거기다가 소재 산업재 쪽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특히 마지막 분기에 좀 이렇게 빅베스 얘기가 나오는 빅베스가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것들 떨굴 확률이 높거든. 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떨어졌는데 돌 거다라고 보다는 한 번 더 맞으면 어떡하나라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명히 자산 효율화 이런 이슈들이 많이 기업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PBR은 싼데 지금 되게 고민스러운 종목들. 맞습니다. PBR 싼데 PER은 비싸 보이는 것들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ROE가 굉장히 낮은 종목이라는 ROE 낮은 것들. 그래서 그런 걸로만 단순한 어떤 지표지만 걸러내도 가끔 이래요. 되게 싸 보여서 골랐다가
이상해가지고 보면은 그 ROE가 되게 문제 있는 것들은 결국 한 달 뒤에 보면은 박살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게 한국 사회의 어떤 흐름이니까 뭐 이게 언제 바뀌는지 저도 몰라요. 아 맞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운송업종 같은 경우가 이게 좀 주가 변동성이 큰데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실적 변동성이 커서 나눠서 보니까 항공 쪽은 굉장히 빠르게 하향 조정됐고 현대 글로비스가 좀 올라오면서 메이크업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비스는 저 유지훈 영화도 좋게 보는 종목인데 항공주들도 실적 보고 있으면 와 섬찟하더라고. 저는 약간 일본 뭐 이렇게 이슈가 좀 완화돼가지고 이제 조금 바닥 잡는 거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경영진들의 문제 있는 경영진이 있는 기업들은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게 항공주 보면서 정말 그 느꼈어요. 문제 있는 경영진들 있는 건 하면 안 된다. 예.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